Win 18! Win 18! 핫! 자, 다음은 중간 티어예요. 평균 정도에 오르는 팀들인데요. 이 팀들은 리그의 평균 정도 성적이 기대되고 잘하면 플레이오프도 나갈 수 있고 조금 더 잘 풀리면 플레이오프에서도 심지어 잘할 수도 있는 포텐셜을 가진 팀들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플레이오프에 나가냐 마냐가 관전 포인트인 팀들입니다. 팀별 응원할 만한 에이스들이 몇 있고 이 팀을 응원하게 되면 정규 시즌의 승리의 기쁨과 패배의 아픔을 같이 겪으면서 운 좋게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면 결국은 아픔을 느끼게 될 안타까운 팀들이긴 하죠. 자, 가장 첫 그룹은 다크호스입니다. 이들은 지난 몇 년간 리그의 평균에서 플레이오프 광탈 정도 하던 팀들인데요. 작년에 리그 후반기 아차하는 실수로 자신들의 풀포텐션을 보여주지 못했거나 올해 엄청나게 보강을 한 팀들이죠. 플레이오프 진출을 할 수 있냐 어떤가를 쫄깃쫄깃하게 바라보고 싶은 팬들은 충분히 좀 응원할 만한 맛이 나는 팀들일 겁니다. 첫째는 바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인데요. 전년도 리그 최강의 러닝백에 리그 수위권에 뽑히는 막강한 오라인을 가진 팀입니다. 그리고 이를 100% 활용하는데 전혀 거부감이 없는 팀인데요. 러싱을 주력으로 하는 팀은 압도적인 피지컬로 상대를 찍어 누르기 때문에 역시 덩치로 찍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서 많은 팀들에게 굉장히 공포의 대상입니다. 작년에 비록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말도 안 되는 불의의 습격, 고춧가루 부대의 습격을 받으면서 프로업에 진출하지 못했지만 작년의 포스를 올해도 유지해준다면 올해 생각보다 강력할 수도 있어요. 다소 답답할 수는 있지만 상남자스러운 강력한 러싱을 통해서 게임을 운영하는 팀을 보고 싶다면 아주 좋은 선택이 바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압도적이진 않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응원하는 팀에서 기쁨과 애환을 같이 느끼고 싶다면 이 티어예요. 다음은 덴버 브론코스입니다. 전년도 강한 수비로 리그에 발작을 남긴 덴버 브론코스는 팀의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 쿼터백 포지션에서 리그의 엘리트 쿼터백 러셀 윌슨을 데리고 왔는데요. 브론코스는 예전에도 전성기 후반기에 온 레전드 쿼터백을 데리고 팀을 우승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충분히 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기도 한데 여전히 불안 요소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당간당함을 역시나 응원하고 싶다면 덴버 브론코스도 아주 좋은 선택이죠. 왜냐면 덴버 자체가 미시시피 도시입니다. 콜로라도 자체가 덴버 브론코스의 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팬층도 탄탄해요. 다음은 필라델피아 이글스입니다. 팀의 여러 면으로 올해 엄청나게 많은 보강을 한 팀인데요. 공수방면으로 엄청나게 재능이 뛰어난 선수들이 많아서 이 팀은 현재 서류상으로는 사실 쿼터백만 잘해주면 돼요. 하지만 이 팀의 쿼터백 제일런 허츠가 아주 묘한 선수라는 게 참 발목을 잡는데요. 작년에 잘한 듯 하면서도 못했고 좀 못한 듯 하면서 잘하기도 했고 스타일이 좀 다소 한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또 빅플레이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좀 도깨비 같은 선수인데 이 선수가 얼마나 잘하느냐만큼 팀이 나아가게 될 겁니다. 이러한 롤러코스터를 느끼고 싶다면 충분히 응원할 만한 매력 있는 팀인데요. 필리건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필라델피아 팬들은 정말 극성이고 어떻게 보면은 악랄하기까지 한 정말 열광적인 팬층인데 이러한 열광에 함께 하고 싶으면서도 올해 같이 화도 내고 싶다, 나는 화가 많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좋은 팀일 수 있습니다. 다음 마이애미 돌핀스입니다. 이글스 마냥 올해 엄청나게 보강을 많이 한 팀이 역시나 마이애미 돌핀스인데요. 이 팀도 마찬가지로 쿼터백을 제외하고는 매우 강합니다. 수비는 전임 감독의 지휘 아래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몇 해 동안 언제나 탑10 안에 들 정도로 강력한 모습을 보였고 공격에서는 올해 최고의 빅샤이닝 중 하나 캔자스시티 칩스로부터 리그 탑티어 리시버인 타이릭 힐을 영입해왔을 뿐만 아니라 현 NFL에서 가장 트렌디한 감독 계보 중 하나인 셰너행 계통의 젊은 감독을 데리고 왔고 그의 구미에 맞는 스피드가 좋은 선수들을 같이 영입해왔죠. 하지만 NFL은 역시나 결국은 쿼터백 노름이에요. 이 팀의 쿼터백 투아 탕가볼라가 지난 몇 해간 그에게 붙어있던 부정적인 꼬리표 유리몸이라든지 대학 시절 엄청나다고 생각했던 패스 정확도는 리그 중상위권 아니야? 그리고 반면에 대학 시절 평이해 보였던 팔 비거리는 리그 최하위권이던데 와같은 여튼 이런 여러 부정적인 꼬리표들을 떨궈낼 수 있을지 이런 게 궁금하다면 충분히 응원할 만한 매력적인 팀이긴 합니다. 이 팀도 역시나 이글스처럼 쿼터백이 팀의 최고 약점 중 하나이기 때문에 팬들의 입장에서 속이 꽤 타긴 할 거예요. 그런 약간 될랑말랑한 상황에서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 할 선수가 이번에는 과연 제발 해줄 수 있냐? 제발 할 수 있냐고 이러한 생각이 드는 반찬은 나 차려입고 숟가락만 제발 떠라 이러한 그런 쫄깃함을 느끼고 싶은 사람은 그런 분들한테 아주 매력적인 팀 중 하나이긴 합니다. 이 그룹에서 마지막은 바로 LA 차저스입니다. 올해 이적 시장에서 가장 화끈했던 팀 중 하나인데요. 여러모로 옛날 갈락티코, 레알 마드리드의 갈락티코가 생각이 납니다. 이미 현 NFL 젊은 쿼터백 중에 손에 꼽히던 재능이라 불리우는 저스틴 허버츠를 보유한 차저스는
올해야말로 대권을 노리기 위해 각 팀의 네임드 선수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2010년대에 올스타에 뽑힌 엣지 러셔 칼릴 맥, 작년 최고 티어 코너백 중 하나인 JC 잭슨을 영입했을 뿐만 아니라 전년도 팀의 핵심 에이스들도 대부분 지켜냈죠. 하지만 NFL은 변수가 많은 단판 경기 때문에 에이스 선수를 다 모은다고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나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 팀에는 초년차 티를 엄청나게 냈던 신인 감독과 런닝에 약하다는 분명한 약점이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에이스들의 엄청난 활약을 하는 순간과 함께 손발이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감독의 의사결정으로 속이 터지는 극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은 분들, 미식축구를 보면서 리스크가 분명히 있지만 고점은 그 어느 팀보다 높을 수 있는 그런 팀을 응원하고 싶은 분이라면 정말 제대로 딱 맞는 팀이죠. 다음 그룹은 고통받는 것이 즐겁다 한 끗 차의 팀들이에요. 여기 팀들은 이전 그룹인 다크호스 팀들이 안 풀렸을 때 그 몇 년 뒤의 모습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몇 해 전부터 충분히 오래 살아남을 만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팀들이자 그에 맞는 선수진을 보유한 팀들이었는데 왠지 알 수 없는 묘한 이유로 또는 오묘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선수 한 명이 기대만큼 못해준다든가 항상 좀 한 끗 차로 문턱에서 떨어졌는데요. 주로 강점이 있지만 분명한 약점도 동시에 갖고 있는 팀으로 될 듯 말 듯 하다가 안 되는 팀들인데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즐기다가 결국 무너지는 이러한 묘한 데서 오는 아쉬움과 그게 어쩌다가 한번 됐을 때의 쾌감과 카타르시스를 즐기는 분들이라면 아주 추천할 만한 팀들입니다. 첫째는 바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인데요. 브라운스는 쿼터백 빼고 리그 탑5급 로스터를 몇 년간이나 보유한 팀입니다. 하지만 그 쿼터백의 한계로 무너지는 팀이었는데 올해 팀을 구해줄 새로운 준수한 쿼터백을 구해오긴 했는데 이 선수가 또 인성에 문제가 있었고 6경기 출장 정지 정도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더 문제가 있어서 11경기 징계를 받으면서 역시나 DTD의 상징, 안데란의 상징 같은 브라운스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골스 팬이 브라운스 구장 앞에서 많지 않은 채로 욕을 퍼부으면서 너넨 슬픔을 만드는 공장이야 라고 외칠 정도로 엄청나게 안습의 역사를 보여준 브라운스. 이러한 묘한 좌절감을 즐기고 싶으신 분이라면 약간의 보살기라고 말해야 될까요? 충분히 응원할 만한 팀이죠. 심지어 아까 말한 그 골스팬조차 영상 마지막에는 다음 주에 보자라는 말로 끝낼 만큼 어떤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충분히 매력이 있는 팀입니다. 실제로 쿼터백을 제외한 로스터는 충분히 강력합니다. 아직까지도요. 다음은 미네소타 바이킹스입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영고의 팀 중 하나인데요. NFL 역사에서 슈퍼볼 우승은커녕 슈퍼볼 진출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팀들이 수두룩하고 슈퍼볼 진출을 4번 연속 진출한 팀은 NFL 모든 구단 중 2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미네소타 바이킹스인데요. 물론 대단한 기록이긴 하지만 4연콩의 노우승은 약간의 눈물만 나게 할 뿐이죠. 하지만 그러한 과거의 영광은 무려 반세기 전의 일로 그 뒤로는 뭔가 강력한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상하게 2% 부족해서인지 운이 없어서인지 묘한 이유로 플레이오프에 잘 나오지도 못하고 간만에 좋은 전력을 가지게 되면 프로에 나와서도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묘하게 잘 한 끗 차로 안 풀리는 팀이었는데요. 고통을 즐기는 와중에도 올해는 혹시나 하는 심리로 게임을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스틴 제퍼슨이라는 리그 탑급 리시버에 달빈 쿡이라는 탑급 러닝백을 중심으로 바이킹스 자체가 마찬가지로 재능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재미나게 응원할 만한 팀이긴 합니다. 다음은 애리조나 카디너스예요. 미식구를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안카라는 약자로 유명하기도 한데 한국계 쿼터백인 카일러 머리를 가진 팀입니다. 제안카는 제발 한국인이면 카일러 머리를 응원하자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카일러 머리 자체가 플레이의 다이나믹함, 그러니까 볼거리가 엄청나게 많은 선수인데 NFL 쿼터백 중에는 거의 제일 가는 민첩함에 그의 버금가는 팔재능, 그야말로 하이라이트 머신과 같은 선수입니다. 이 팀을 응원한다면 그야말로 볼거리가 엄청 넘쳐나는 팀이긴 한데 안타깝게도 그뿐이긴 합니다. 이게 좀 팀의 성적이랑 연동되는 느낌은 잘 없고 그러한 엄청난 플레이들이 팀의 하이라이트, 스포츠 뉴스의 하이라이트에만 남을 것 같은 플레이들이 게임에 한두 번 나오고 결국 이기지는 못하는 좀 묘한 팀이에요. 그래서 정작 중요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내가 조금 애국심도 있고 우리나라 선수가 아니어도 우리나라 계열의 선수가 잘하는 게 너무 좋아. 그리고 프로이고 나발이고 하이라이트가 짱이지 이러한 느낌이면 응원하기 딱 좋은 팀이 바로 애리조나 카디널스입니다. 다음은 뉴올리언스 세인츠인데요. 뉴올리언스 세인츠 역시 최근 몇 년간 고통을 받는 팀 중 하나입니다. 물론 위의 팀들처럼 고통의 역사가 엄청 길진 않아요. 실제로 2000년대 후반 2010년대까지 엄청난 명팀이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굉장히 잘했는데
최근 그 몇 년간 그 어마어마한 전력에 비해 말도 안 되는 이유, 소위 말해 약간 억가로다가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탈락하기도 하는 등 부두로 유명한 뉴올리언스 지역에서는 부두 행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로 치면 약간 마가시여서 구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일까요. 여튼 매우 묘한 팀이에요. 올해 역시나 몇 년 전과 마찬가지로 팀의 전력이 매우 강하긴 한데 아까도 말했듯 이 팀의 최근 몇 년은 앞서 말한 팀들과는 비교하기 어렵지만 이 팀의 그러한 부흥의 핵심이었던 명감독과 명쿼터백 모두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에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수비는 탑5 안에 들 정도로 매우 강하고 리시버와 러닝백, 오라인 모두 강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쿼터백이 굉장히 좀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올해도 이 묘한 저주가 씌었나 마가 씌었나 이 강한 전략 대비 묘한 고통이 유지될 것인가 뭐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응원할 만한 멋진 팀입니다. 팀의 응원가가 기가 막히게 멋진 것도 덤이고요. Do what we do. We play like we play. We be us. We be special. We smell greatness. We finish strong. Yes, from the top. One. Where do you lay ball? Where's all I take where you come? Hey, where's all one? Where do you lay ball? Where's all I take where you come? Hey, where's all one? Where do you lay ball? Where's all I take where you come? Hey, where's all 다음 그룹은 나쁘지 않은데 유별나다입니다. 네. 이 그룹에 속한 팬들은 모두 다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팀에 분명 현재의 전략도 나쁘지 않은데 팬덤이 좀 유별나요. 네. 라스베가스 레이더스가 첫 번째 팀인데 레이더스의 홈구장에는 블랙홀이라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각종 무시무시한 코스프레들과 함께 상대를 위협하는 곳인데요. 이러한 엄청난 뭐랄까 위압감은 70년대 80년대 레이더스의 전성기 시절에 형성된 그들의 아이덴티티에서 나옵니다. 당시 레이더스는 신사와 같은 플레이가 아닌 팀의 이름이 레이더스, 한글로 하면 약탈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야말로 약탈자답게 룰이 허용하는 선에서 각종 거친 플레이, 때로는 정말 각종 더티 플레이와 함께 승리를 위해서는 진짜 모든 걸 불사르는 플레이 스타일을 정립했는데요. 이를터대로 모든 팀들이 가장 기피하는 팀이 됐고 실제로 이 당시에 우승을 3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NFL에서 가장 유명한 오너 중 하나인 레이더스 오너는 이런 레이더스의 정신을 대표하는 문구를 딱 3음절로 했는데요. Something with all the distractions that you have off the field, how are you able to keep focused on winning football games as you do and do throughout the years? When you have great coaches, then after you have great coaches, you get great players. You have a great organization, and you tell them one thing: just win, baby. 이때 형성된 이들의 아이덴티티는 팬들에게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자신들을 하나의 팬덤이 아닌 국가, 즉 레이더스 네이션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팀의 전력이 뭐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또 최강이냐? 이런 건 또 아닌데 팬덤이 워낙 드세고 유별나다 보니 팬들의 설레발이 거의 이미 우승했다 분위기거든요. 이 팀의 상징인 실버 앤 블랙이 마음에 드시고 이런 거침, 설레발, 명문팀의 설레발이 마음에 든다면 내가 이런 팀 좋아하지 이런 느낌 딱 들면 이 팀 정말 응원할 만나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달러스 카우보이스입니다. 전세계 모든 구단 같이 집계해서 언제나 1위를 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달러스 카우보이즈인데요. 아메리카의 팀이라고 불리우는 팀이자 아마 전미에서 가장 많은 팬을 갖고 있는 미식 축구팀이 바로 달러스 카우보이즈입니다. 70년대 신사의 팀으로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아메리카의 팀이라는 별명이 생긴 뒤에 NFL 역사상 가장 스타일리시한 왕조를 90년대에 구축한 이 2번이나 전성기가 있던 이 달라스 카우보이스 팬들의 설레발은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수준인데요. 팀 자체는 나쁘지 않고 풀업도 갈만한 팀인데 그렇다고 올해 슈퍼볼급이다? 뭐 혹은 플레이오프에서 좀 오래 살아남겠네? 하는 정도는 또 아니거든요. 하지만 설레발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오프 시즌이 끝날 때만 되면 올해는 다르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아까 말한 90년대 카우보이즈의 핵심 에이스들이 워낙 스타일리시하고 말을 잘해서 캐릭터성이 좀 뛰어나서 방송국 곳곳에서 활약을 하고 이 소리를 메아리처럼 고장난 녹음기처럼 끝없이 돌리기 때문에 이 팬베이스도 그와 호응하면서 엄청나게 요란합니다. 실제로 거의 근 20년간 플레이오프에서 아무런 족적도 못 남겼지만 매해 올해는 다르다라고 소리를 지르죠. NFL 최고의 구단이자 가장 많은 팬베이스를 가진 구단, 나쁘지 않은 실력에 그 곱절에 달하는 희망회로와 그 곱절에 달하는 녹음기를 가진 팀을 응원하는데 재미가 들리신 분이라면 정말 좋은 선택이죠.
다음 그룹은 바로 썩어도 준치입니다. 이전 그룹이 명성은 있지만 실력은 갖추지 못한 채 설레발만 엄청나던 팀들이라면 이번 그룹에 속한 팀들은 명성도 그만큼 대단하고 실력도 그만큼 강한, 그 설레발을 물론 칠 수도 있지만 그 설레발을 실력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팀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피츠버그 스틸러스인데요.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NFL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초명문 팀입니다. 아까 말한 두 팀 역시 엄청난 명문인데 이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여전히 잘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단의 기나긴 역사 동안 감독은 단 3명뿐이었는데 이 점에서 그 전통과 좀 간지를 느끼게 해주죠. 몇 년 전부터 팀의 핵심 스타들이 모두 빠져나가면서 팀의 위기가 아니냐란 말이 계속 돌지만 그럼에도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한 번도 팀의 승률이 5할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사령관을 맡고 있는 감독이자 피츠버그 역사상 세 번째 감독 마이크 톰린, 마이크 T의 위용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데요. 빡빡한 선수 관리와 덕장의 기운이 같이 있는 마이크 톰린의 힘 덕분에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핵심 스타들이 모두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올해의 수비에서 선정되는 TJ 왓이라는 새로운 스타를 발굴해내면서 그를 중심으로 막강한 수비진을 꾸렸고 이 덕에 매해 5할 이상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죠.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정말 썩어도 준치란 말이 딱인데요. 재정비 기간 속에서도 그 어마어마한 역사와 전통, 그 포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팀을 응원하시다면 스틸러스만한 팀이 없습니다. 다음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입니다. 마찬가지로 썩어도 준치인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인데요. NFL 역사 속에서 다시는 없을 왕조를 구축하고 NFL의 모든 구단 중 가장 많은 우승을 한 명문팀이자 그때 팀의 한 축이자 중심이던 역대 최강의 감독 빌 벨라치크는 여전히 사령탑을 맡고 있죠. 오랜 승리의 역사 속에서 계속 드래프트픽 하위 라운드를 받고 스타 선수들이 대거 빠져나가는 와중에도 작년에 쿼터백 루키를 중심으로 팀을 재편해서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한 정말 썩어도 준치 그 자체입니다. 빌 벨라치크로 대표되는 정말 빡빡하고 기강 규율 그 자체인 미식축구. 국내 야구로 치자면 약간 김성근 감독의 SK 시절이 떠오르는 그야말로 냉정하고 빡빡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승리만을 위한 기강이 꽉 잡힌 그러한 스타일의 명문팀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재정비 기간 속에서도 리그 최강의 감독을 중심으로 그 포스를 느끼고 명문이 다시 날아올 때를 대비해 미리 팬이 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만한 팀이 없습니다.